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전북특별자치도 올림픽 유치전략팀장 이승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올림픽 유치단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을 문화, 친환경, AI, 평화 등 4대 분야로 설정을 하고 분야별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는 그중에서도 문화 분야 논의를 국회 차원으로 확장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K컬처의 세계적 확산 흐름 속에서 전북 전주와 연대 도시의 문화 자산을 연결한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고 서면 축사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윤준병 의원실에서 우리 장미숙 비서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이제 협력관으로 계신 오춘섭 전 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를 해주실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회 좌장으로 해주실 라두삼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선입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전연구원의 한상원 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광주연구원의 김광욱 매력도시 연구실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셈블리 퍼블릭 강승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문화기획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이왕수 강동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저희 행정 쪽에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유희숙 하계올림픽 유치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서배원 유치총괄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전주시 박정선 체육산업과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유희숙 하계올림픽 유치단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단장 유희숙입니다. 이런 보직은 아마 전국에서 저밖에 가질 수 없는 보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과 관련해 국회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준병 국회의원님과 또 이 행사 시작부터 꼼꼼히 챙겨주신 그리고 저희 정책과 관련해서도 늘 옆에서 챙겨주시는 우리 장미숙 선임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국에서 오신 전문가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36 하계올림픽의 가장 특징은 연대올림픽이고요. 연대를 통한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큰 무기는 세계에서 내놨을 때 문화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K컬처를 기반으로 한 문화올림픽. 하지만 이게 레토릭처럼 말하기는 쉬운데 그 모양을 그려보려고 하니 사실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대올림픽과 문화올림픽을 같이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사실은 그게 가장 강점인데 그것을 자신 있게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모양이 무엇일까? 그것은 캐대헌이나 BTS로 대표되는 K-팝도 아닐 것이고 특히 2036년에는 특히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과 또 우리 지역에서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계로 뻗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늘 떠나지 않는 저희의 고민이었고 이런 것들을 오늘
그 각 지역에서 오신 문화 정책을 담당하시거나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정중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갈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입니다. 전통과 글로벌, K컬처의 융합을 통한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을 주제로 한국관광공사의 전북지사장을 역임하신 오춘섭 지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의 오충섭입니다. System patch complete. Time leap 2126 to 2026. Jonju, wake up. 여긴 왜 이리 단계 화려한 연구리.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거대한 chessboard. 인간들의 동선 복잡한 알고리즘 algorithm. 하나 둘 수를 더 계산된 승리의 move. 딱딱한 관절을 꺾어 pop and lock. 낯선 우주에게 맞춰 level up. 100년을 넘어 쌓여온 시간의 무게. 천년의 기와 지붕 위로 흐르는 vibe. 차가운 회로 속에 뜨거운 게 흘러들어. Can you feel this tension? 심장이 반응해 right now. It's a celebration. 이 판을 뒤집어 터질 듯한 heartbeat. 멈추지 마 tonight.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Big Bang. 모두 위를 지배. 완벽한 victory. 온몸으로 외쳐. I feel so Yeah, look at me now. 움직임은 free. 입력된 데이터 따윈 이미 delete. 딱딱한 기계음은 잊어 리듬을 타. 힙합의 그룹으로 거리를 밟아. 전추성돌 단계 따라 흐르는 flow. 이것이 이뮬레이션이 아니야 real show. 현, 이 울부짖어 내 영혼을 깨워. 과흥이 섞인 짜릿한 error. 이제야 알겠어. 살아있다는 걸. 이 영상은 사실 제가 전주에서 마지막 날 서울 갔다가 다시 와서 마지막 영상 찍고 1월 달에 작업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제가 원래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조찬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랑 해서 그 200명 4급 이상 가부 대상으로 원래 1월 달에 강연하기로 돼 있는데 11월 달에 확정됐는데 12월 말에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연락했다가 순간 선거 모드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장 앞에서 강연할 때 이 장표가 들어가 있어요. 이 장표가 딴 데 강연할 때 왜 들어갔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마지막 영상을 찍으면서 전주에는 사실 좋은 게 많아요. 뭐 조선시대 후백 것도 많은데 현대적인 랜드마크가 없어요.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좋아하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왕궁도 있지만 샤가다 파밀리에는 근대적 건축물이 있는 거고 루브르 박물관 가면 파리에 있는 거고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옛날 것만 있지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에는 뭔가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저는 한국에서 만약에 그 가장 현대적인 랜드마크가 오자면 저는 DDP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성동구청장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은 오히려 동대문 운동장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시장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네.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저는 올림픽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박사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초에 연락 왔을 때 그 다른 분을 추천드렸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 개발하시고 장소 브랜딩의 대가인
그 장동윤 교수님 지금 홍대 대학원장 하다가 연대 특임교수 하는 분을 추천을 드렸는데 저보고 해달라고 유희숙 단장님 꼭 찝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유희숙 단장님으로 해서 빙의를 해서 유희숙 단장님이랑 지금 무슨 고민이 있을까 빙의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이라는 게 전북의 고향도 아니고 3년 동안 스크랩은 매일 했지만 6개 지역신문을 했지만 이렇게 잘 알지 못해요. 혹시 제가 말하는 게 뇌피셜이고 틀린 말이 있으면 나중에 토론 때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분 더 달라고 제가 김성종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제 2007, 8년도에 UNWTO 지금 김대현 제2차관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때 돌아와서 사무총장을 했어요. UNWTO라는 거는 그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직속본부는 아닌데 UN 에이전시예요. 관광기구. 거기서 2007, 8, 9년 2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2010년도부터 제가 오기 둘째부터 8년도부터 저희 사장 오지철 차관, 문체부 차관 출신이 이제 세크리터리 제너럴의 2%를 했어요. UNWTO. 지금은 UN 투어리즘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선거를 같이 했어요. 지금 반기문 총장님 보이시지만 그때 제가 2007년도에 첫 해에 어느 날 마드리드가 차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이카가 불어오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반기문 총장님이 방문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작년에는 연말에 미식관광 세미나로 와서 그 UNWTO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제가 거의 5박 11일 전 세계를 다 다니고 마지막에 아프리카 말리까지 다녀왔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그 사례가 뭐 이렇게 이번적이랑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 경험 한계에서는 가장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문체부는 MB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장관님은 유인촌 장관님, 그 다음에 외교부 라인은 유명한 장관님, 신각수 차관님 이런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대륙별로 표를 계산하더라고요. 집행위원. 물론 IOC도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국가별로도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선거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문체부에서 공사 파견 받아서 TF를 구성하고 저는 WTO에서 현지에서 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마지막 3개월은 사장님이랑 다니면서 이제 선거 운동하러 다녔는데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올림픽도 어떤 적정한 시점에서는 문체부에서 TF가 결성이 될 것 같아요. 전북 도랑 같이 해서. 그래서 뭔가 그 국가 간의 협의 사항이 되고 그때 이제 하면서 다닌 게 뭐냐면 ODA 자금 가지고 많이 섭외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두 번째가 제가 그때 선거 전략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 표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수는 많은데 표수도 생각보다 많아요. 대륙이다 보니까 아까 보신 거에 보면 반기문 총장님한테는 누가 있었냐면 저기 도영신 대사라고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권정달 국회의원의 사모님이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님 엄청 챙기세요. 그 마쿠의 스텝 재단에서 아프리카 표였는데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과연 문화부나 그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느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희 오지철 차관님이 그 당시에 외교 라인이랑 엄청 친했어요. 유명한 장관님이 S고의 S대 출신, 그 다음에 신각수 차관님이 S고 S대 출신,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되니까 제가 외교 공간 가면은 공항까지 나와서 저기 영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인맥이나 생각보다 정부 차원의가 인맥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트워크. 그래서 전북도나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 인맥이 있으시다면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유치 실패했는데 참 가관이었던 행사인데 원래는 그 저희 이 선거 실패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인천 장관님이 저기 그 장티푸스 말라리아 주사 맞고 원래는 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남겨놓고 선거 판세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브라질이 외교 관계가 좋은데 브라질 표가 바뀌었다든지 아르헨티나 표가 바뀌었다든지 프랑스가
또 뭐 이렇게 관계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나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게 표가 바뀌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저는 이제 안 가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다시 주사 맞고 또 저는 갔고 그때 윤천 장관님은 저기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뭐 일주일 전, 열흘 전에는 알거든요. 외교라인에서. 그런데 갔다는 거는 그냥 윤 정권에 기대한 바가 그냥 가신 거죠. 예, 아무 생각 없이 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돈만 쓴 거죠. 아마 저기 파보면 엄청 나올 거예요. 뭐 영상 제작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성공하면 관계없는데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평창 올림픽은 제가 2013년도, 4년도에 일본 갔다가 들어오면서 국제관광 전략팀의 주무차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총괄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유치가 됐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2007, 8년도 있다가 2009년 2월 달에 한국에 돌아와서 선거 3개월 마치고 있을 때 지금 캐대현이라고 부르는 김대현 제2차관님이 제가 스페인 갔을 때 제 집을 얻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개월은 한 번씩 그 댁에서 폭탄주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워낙 그 폭탄주를 좋아하시고 김연한 차관님이라 그 당시에 파리에 OECD 가 계셨던 분도 와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과장이었죠. 같이 폭탄주 마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가게 들어보면은 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IOC 회원이었어요. 삼성그룹 회장이 됐지만 그때 김대현 차관님이 방송과장에 있다가 어떻게 뭐 일이 있어서 방송이라는 일이 있어서 다시 여기 평창 TF로 오면서 그때 가끔 가다가 와서 술 마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삼성은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약간 뭐 상속 문제나 이게 세금 문제도 있었고 현안상이 많았어요. 삼성이. 그러면서 그때 김대현 차관님이 이 총괄 TF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사위가 지금 저기잖아요. 올림픽 2023년 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집행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이 여기 다 있는 거거든요. 이부진 차관님도 이제 저기 방문회 위원장이어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공사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뭐냐면 저희 사장님이 정창수 사장님이라고 국토부 차관님이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있으셨어요. 강원도지사를 나가는 강릉 출신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공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보기엔 보통의 2~3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류팀에 있었고 광고팀에 있으면서 뭐 콘서트 들고 다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국내 캠페인이었어요. 헤이 스마일 캠페인으로 제가 국제관광지 주무일 때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장동 교수님이 수호랑 반다비 제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국제관광팀 전략팀에 있을 때 도쿄 가셔가지고 되게 저기 하시거든요. 권위적이 주신 분 건설교통부 차관님께서 저 수호랑 반다비 옷을 입고서 공연도 하시고 지사님이랑 같이 그리고 K-팝 콘서트도 고척돔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했었고요. 그 당시 기억나는 거는 이제 트와이스가 그때 대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뺄라 그랬는데 뺄 수 없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평창올림픽 경기장이 가설로 했다가 뽀개는 거여서 레거시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브랜드 광고팀 갔을 때 저거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피규어랑 해가지고 동대문 DDP에다가 전시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왕수 감독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가장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때도 예산 많지 않았거든요. 추위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공한 이유는 다들 송승환 감독이라고 그러세요. 난타 초기에 제가 이제 도쿄지사 있을 때 일본 팀에 있을 때 난타가 초기에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도쿄지사 갔는데 그때 난타가 그때는 인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연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밥 사주시면서 이제 잘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그때 일본에서 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제 난타가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기가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법률연대 영상 때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공사는 어떤 걸 두려워하냐면 어떤 특정 지역을 지금 욕을 먹으니까
두려워해서 안 찍는다. 그래서 테마별로 찍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지역별로 찍고 싶어서 전주랑 서울이랑 부산편을 처음 찍어서 그게 히트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림픽은 예외예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광고팀 갔을 때 봄, 여름 찍었기 때문에 가을을 찍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평창올림픽 끝나고 포스트 영상도 찍었던 것 같아요. 전주올림픽의 유치 현황은 사실 이게 선거가 시작되면서 저도 작년 말까지 있었지만 과연 진정으로 올림픽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실제로 제가 전주 시민들 작년에 처음에 얘기됐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의식 있는 시민들도 그렇게 또 쉬워하나?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올림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강능력이 생기고 KTX 생기고 그러면서 양양 발전하고 속초하는 걸 현장에서 또 공사가 2014년도 5월인가 4월에 강원도로 갔어요. 원주로 갔기 때문에 그 발전상을 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저는 뭐 유치되고 아닌 거 간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뭔가 얻을 걸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럼 올림픽 그 유치의 정부의 관심은 그때 이제 그 유이스 단장님이랑 전북도에서 마지막에 저녁을 먹다가 우리 제이 차관님이랑 전화를 해서 그때 올림픽 관련해서 여쭤는 봤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크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직선적인 성격이라서 만약에 그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묵묵부답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최근에 올림픽 관련해 과연 정부가 관심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 올림픽 관련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님이 답은 잘 모르시고 하셨는데 추정은 저거 아닐까요? 사우디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관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서 되게 변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경쟁자인 사우디나 카타르 이런 데는 좀 없었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인도가 아직 안 사라졌어요. 인도는 지금 아직도 국권에서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전쟁이 과연 우리 올림픽의 개최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가장 기뻤던 게 이제 전북이 새만금 투자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신정권 정부가 들어서고 한 6개월간은 전북 이렇게 홀대하는 건가, 뭐 장관이랑 실장들 엄청 전북 출신이 많은데 이번에 또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기뻤는데 한 일주일 있다고 나서는 약간 그러면 이거 먹고 떨어지려는 건가? 그리고 사실은 아시겠지만 요즘 투자는 여기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이 들어서도 사람 하나 안 뽑을 수 있어요. 다 로봇이 하기 때문에. 현대 노조도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걸까? 그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는 소리라는 소리 아닌가라는 저는 이제 약간 전북 도민이나 유이스 단장님의 빙의하자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국가에서 사실은 새만금이 저기 호재긴 하지만 또 우리한테 올림픽에는 호재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 통합 제가 3년 동안 주구장창 했던 게 새만금 지자체 통합, 전주 안주 통합인데 우리 전주 안주 통합도 아직 못 이뤄냈잖아요. 딴 데 옆에는 막 광주 전남 통합한다 그러고 대구 경북도 통합한다 그러는데 사실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주어진 거는 그 문화올림픽인데 이거는 장세일 박사님이 워낙 연구도 많이 하시고 유명하셔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제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유스 단장님 입장에서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실은 그 문화가 중요한데 문화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의 관심은 그러니까 K컬처나 문화는 그냥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는 지난번에 1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 때 진짜 코로나 전에도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문재인 정권에도 서울에 있을 때도 하려다가 실패하고 못하다가 물론 했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국무총리가 대타로 참석하고 그래서 실익성이 없었는데 이번에 진짜 했죠. 그러니까 지역관광 대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전주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름은 전주올림픽이지만 우리 모든 지자체가 한다라는 지역연대 아까 유스 단장님 지역연대라는 거 있어요. 지역연대 축제를 통해서 K지역 축제와 그냥
이제는 이제 우리의 문화는 글로벌 문화예요. 예전에 헐리우드가 영화나 이런 거로 히트쳤지. 우리 하는 게 모든 문화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전주에 그러니까 그 김성정 주무관이 보내신 것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항상 하던 거잖아요. 하던 거에 이름만 바꾼 거지 특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연대에서 하거나 한두 가지 이제 새롭게 뭐 이항수 감독님이 조직하든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주올림픽 향후 추진 방안인데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사실 그 에이펙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부가 사실은 우리도 사실 여성가족부가 아니었으면 물론 우리의 잘못이 없진 않지만 잼버리라는 게 여성가족부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사하는 데거든요. 진짜 행사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에이펙 보면 사전에 바이럴했죠. 대통령 나와서 영상. 그 다음에 그 의전도 취타대 전통적으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념품도 진짜 타겟형으로 근간한 사람이 있고 황남빵 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해가지고 준 그 직급에 맞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국가가 힘쓰면 어디든지 돼요. 아무도 그 저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잼버리에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역대 봉사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주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이나 개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문체부나 공사를 활용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제가 입사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인사과에 있다가 일본부 갔더니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에서 영상 찍는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DJ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기 VIP 영상을 찍었죠. 그 다음에 2003년도 제가 1, 2, 3년 도쿄지사 갔다 오고 나서 총무과장 했는데 그때도 난리가 났어요. 또 저 청와대에서 영상 찍는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나오셨고 제가 광고팀장 할 때 2021년 연말에 문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말년에 그 저기 VIP 영상을 찍겠다고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연락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관광학회 이윤 교수님이랑 친해서 한양대 이윤 교수님이랑 친해서 연락해봤더니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K 방역은 성공했지만 K 백신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정식으로 거절했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됐어요. 이게 저희 사장님이 워낙 그 저기 핵심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제가 미친놈처럼 할 얘기는 다 하면서 살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되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강압적인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제 한류는 되게 뜨거워요. 뭐 며칠 전에 방탄도 광화문 앞에서 행사하고 블랙핑크, 뭐 K-팝 다 난리인데 그럼 전주에 인지도 작년에 도청 관광산업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K-팝이나 한류는 유행인데 전주가 인지도가 이렇게 없다고 글로벌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전주가 탑이죠 거의 지역 관광 중에 탑인데 문제는 글로벌에서 전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만 해도 지금 외국인들 장난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 다 주위에서 부산 갔다 오면 다 외국인밖에 없다고. 부산은 이미 글로벌 관광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전주는 공항도 없고 철도도 오기도 힘들고 좀 불편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제가 이제 그때 몇 가지 조언을 줬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아까 영상 보여드린 거는 그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작년에 올리셨던 만드셨던 그 전북도청에서 만드셨던 그 올림픽 유치 영상은 제가 원래 그 10개 뭐 AI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만들자 해가지고 포기시켰는데 저는 AI로 작사 작곡하고 그 노래도 AI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영상은 완 오브 댐의 영상인데 이거는 올림픽 영상이라서 10개 영상 만들었다가 하나라도 저작권 문제가 되면 그냥 바로 씹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만드는 직업은 되게 위험해요. 저도 항상 저도 그동안 법률 온다 힙합 미녀 전주 랩소디 만들고 거의 다 히트치고 거의 다 상을 탔지만 항상 밤잠을 못 자요. 올림픽 올리고도 영상으로 올리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전북도에서는 제가 항상 전북도 관광산업과에도 얘기하고 영상을 왜 매년 만드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그 관광산업과에서도 안성욱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14개 시군 2억짜리를 가지고 14개 시군 영상을 각각을 다 만들고
또 합쳐가지고 만들고 사실 영상을 15개 만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퀄리티가 안 나오죠. 그리고 이 올림픽 영상도 작년까지 지금은 들은 적이 없지만 매년 만든다 해서 저라면은 매년 안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 작년 게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잼버리 때문에 댓글이 평판이 좀 안 좋았지만 그거는 우리의 문제지 영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드라마 대행사 보셨나요? 거기 보면 재벌가에서 위기 탈출을 하는데 대중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위기 관리를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나와요. 저게 이제 그때 제가 광고인들이랑 얘기했던 거는 제일비행인지 HS 둘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지금 그때 술 먹고 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광고 대행사도 하지만 이런 평판 관리나 이슈 관리나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PR 홍보 대행사예요. 제가 2023년 첫 해에 갔을 때 전북직살론이라고 16명의 그 홍보 광고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강연을 한 달에 2번씩 했는데 그때 3회째 KPR이라고 한국에서 최대 큰 물론 이제 외국계 재미오프 출신의 외국계 선거 같은 거 국제 선거 같은 거 할 때 관여하는 대행사도 있는데 이분은 나중에 2차에서 술 먹다 보니까 이분이 군산 출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만났을 때는 공사 유튜브 관리하는 팀장이었고 그러면서 승진해서 이사였고 얼마 전에 행사 갔는데 사실 오늘 오실 수 있냐고 했는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왔거든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혹시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제가 거기 있으면서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어요. CU에서 만드는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혹시 경동시장 가시면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에서 그거 만들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금성 전파사나 오락실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좋게 하는 회사예요. 여기는 광고 대행사는 단기적으로 브레이크를 시키는 거라면 이 PR 회사는 조금 장기적으로 고객한테 평판을 좋게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지금 전북도에서 필요한 거는 이런 PR 대행사랑 협업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제가 관광공사의 김선태인데 약간 삐딱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레벨이 틀려졌죠. 이제 충주시 주무관 나오시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100만이 넘었고 지난주 목요일날 강연 자료를 주무관님이 달라 그래서 보내놓고 났는데 그 다음에도 또 오르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서 지난주 토요일날은 제가 우리 전북도에 좀 이제 홍보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은행 첫 스폰서를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분이 구글 인플루언서랑 다니면서 하는 영상도 지자체 다니면서 경주나 부산도 가고 해서 한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친하고 해서 뭔가 협업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직 굉장히 핫해서 요즘. 제가 이제 공사 구독자 수가 15만에 해가지고 제가 나올 때 50만이고 지금 지자체 공기관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은데 이분은 일주일 만에 127만을 넘어버렸어요. 대단하시죠? Colour for me as a photographer makes everything come alive. Busan is an absolute photographer's dream. The mountains, the ocean, architecture. It's magical. Art plays such a huge role in the lives of Busan citizens. You see like Gamcheon village, it's just colour everywhere. Incredible turquoises mixed with yellows and greens. Busan is such a vibrant place. It's a feel-good place, and I absolutely adore it. Thank you, Busan!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을 꼭 만드셔야 된다면 저는 영상을 안 만들기를 추천하고 PR 회사에서 뭔가 협업으로 뭔가 하시기 원하는데 만약에 만드시기 원하시면 브랜디드 컨텐츠, 브랜디드 영상을 만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이게 광고 용어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오라고 하거나 점업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위한 컨텐츠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은 뭐였냐면 오래전에 만든 영상인데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요. 그래서 보통 한 7, 8분에서 10분, 15분 찍어요.
그리고 지금 거는 이제 줄여가지고 30초에서 BBC나 CNN들 이런 아니면 뉴욕 스퀘어 가든 같은 데다가 올렸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제가 제가 광고팀에 2번 있었는데, 어쨌든 광고팀장 할 때 2001, 2년도에 광고 대상을 2번 연속으로 탔어요. 예, 마지막 힙합 미녀는 대한민국 1등을 했고, 그 이후로는 상을 못 타다가 작년에 관광부사 상을 하나 탔어요. 물론 이제 제 급은 아니지만, 광고 영상급은 아니지만 무슨 포스터나 이런 걸로 탔는데, 최근에 이제 HS 공사가 HS랑 많이 해요. 영상 저도 HS LG 애들이죠. 광고 영상을 만드는데 OTT랑 협업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한류에 저는 원형이라고 오리지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식도 그렇죠. 물론 이제 광주에 나면서 뭐라 그랬을까 어쨌든 우리는 비빔밥도 있고 콩나물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복, 한옥 다 있잖아요. 한복은 어쨌든 우리가 주도를 해서 퍼진 거니까 사실 우리 거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박재상 씨가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 평판을 하려면 광고 영상의 단시적인 뭔가 그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그런 영상으로 만들면 요즘 흑백 요리사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OTT를 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 넷플릭스 안에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들어오면 어쩌지 않을까. 그게 음식이 됐든 어제도 전주 미래포럼 줌으로 이제 조언하라고 1시간 정도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미식 쪽이었던 스포츠가 됐든 소리가 됐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됐든지 뭔가 넷플릭스 협업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브랜디드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목요일날 자료 제출했는데 그날 보니까 회의사장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날 보니까 또 컨벤션 센터가 있는 지자체들이랑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저는 이제 인피제로 넘어와서 아마 제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못 뵙고 한 번 뵐 수 있겠지만 한 번도 못 뵙고 퇴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 저기 MOU라고 써놨다가 괜히 제가 아직 셀러리맨인데 함부로 썼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뭔가 올림픽을 그러니까 낑겨 넣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유이스 단장님한테 코 벌어 잠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MOU를 맺으면 전북 올림픽만의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주제가 있고 이 정부는 되게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전북도가 잼버리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는 가급적 전주 올림픽으로 위주로 좀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북도는 조금 숨기고 왜냐면 어쨌든 도지사님이 전면에 나셔서 항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의 평판은 남이 평가하는 거지 내가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낙 제일기획 출신이니까 아이디어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거고 그 다음에 또 관계된 건 내일 모레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우리 김대현 차관님 워낙 저는 이분 보면은 2년 동안 폭탄 좀 마시면서 약간 김보성 생각이 나요. 의리 이분 되게 직선적인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다 하셨어요. 제가 첫 해 여기 내려와서 정무시장 하시고 자녀 결혼해서 제가 부조도 하고 그 다음에 원래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2-3번, 3-4번 와서 술 마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바빠서 못했던 것 같아요. 지역 내려오고 나서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점심 때 일정이 없으면 폭탄주를 마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현재는 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출신의 국회의원분들이나 관료들도 많은데 어쨌든 여론 형성이 안 되면 관료들은 함부로 못 하거든요. 지난번에 엄청 칭찬 받으셨죠. 그러니까는 공사의 국제관광과장은 딱 6개월 하고 WTO 갔는데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약간 워낙 좀 센 캐릭터예요. 근데 저는 워낙 술로 친해져가지고 학번도 86학번도 갖고 워낙 친해서 저는 편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은 김대현인데 캐대현이라고 본인이 붙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인스타나 이거 구독자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전시박람회에 참가해도 되고 이제 마이스 컨벤센터에 있으면 어차피 그런 행사 참가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영상을 이렇게 온오프라인 관광공사에도 협조받아서 좀 제작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직전에 그 컨벤션 팀장할 때 그 ASA라고 미국 오하이오주에 행사를 한 건데 요즘 행사가 축제 같아요. 거의 무슨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바르셀로나에 행사했던 거 칼솥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좁혀나가면 어떨까 싶고 그 이제 앞으로 미래 자원에 할 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컨벤센터 이제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국제회의를 지금부터 유치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전주시랑 도랑 같이 협업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은 별로 안 친하시죠 생각보다. 근데 좀 친해지셔야 될 것 같고 올림픽을 계기로. 그 다음에 미술관은 제가 JTB 그 여기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미술관도 우리가 구겐하임처럼 뭐 프랭크 캐리처럼 못 지어도 어쨌든 지금 건물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짓고 있는데 그 작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JT 사장님 보고 워낙 친하니까 그거를 좀 캠페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 미술관은 안에 전시된 작품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여러 군데서 저기 전시하고 있는데 저도 워낙 미술 덕후여서 건축 덕후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저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군산이랑 전주가 저기거든요. 완전히 힙하거든 텍스트 힙. 요즘 애들이 책은 안 읽는데 죄송합니다. 요즘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책은 안 읽으시는데 그 또 저기 책 찍어서 자랑해야 되니까 저도 매일 프로필로 자랑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도서관을 지금 그 후쿠오카현 밑에 있는 사가현의 답게오면서 저희 집사람도 다녀왔는데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뭔가 그 딱 하나의 랜드마크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딱 그 기억나는 랜드마크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해요. 그게 저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건물이 아니면 구성품이라도 지금 솔직히 컨벤션 센터는 신경 쓰는데 전주 시립미술관은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제가 왜 전북지살롱에 간송미 교사님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초기에 모셨어요. 거의 그 무료회로 모셨는데 이건 왜 모셨냐면 제가 이렇게 모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구 간송미술관이 분관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미술관은 위에 있는 거에 10배의 수장고가 있어요. 마드리드에 프라도가 있으면 그의 근처의 미술관 다 수장고예요. 이 간송미술관 미술관은 적죠. 그 밑에 수장고가 진짜 10배, 20배는 있어요. 저기 할아버님이 모으신 간송께서 한 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꼭 분간을 안 해도 협업해서 뭔가 전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DDP나 그 대분간이 있지만 우리가 뭔가 그 우리 거를 보여주려면 사실 우리는 조선의 원류라고 그래요. 경기전이 무슨 조선의 저기 이성계 사실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재임 중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 되기 전에만 지나가다가 한 번 둘러가지고 거기서 뭐 저기 잔치하고 그러셨지. 황산 싸움인가 뭔가 이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조선의 미술 작품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중앙박물관에는 저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협업하면 만약에 협업하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우리가 랜드마크가 되고 우리 시그니처가 되는 상징물과 그런 거를 저는 이상하게 물론 이게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무원분도 마찬가지고 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단기적이야. 왜냐 하루 이틀 사는 거 물론 이 직급 보직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면서 넘겨주는 걸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인수인계 안 하잖아요. 저희도 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무한변주라고 제가 조각가는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 국립현대미술관 3월 말까지 하는데 저거는 브래포드라고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하는 전시회 최근에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문화하지 말고 실제로 가볼 때가 뭐 있어요. 전주시에서 땅굴 만들었는데 기대에 못 미쳐요. 사실 그게 기대에 미쳤으면 그 땅굴 찍었겠죠. 그 완전히 쌍팔년도 그러니까 터는 좋은데 그 여기 담당 계신지 하셨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예산의 문제겠지만 빨리 그러니까 글로벌 넘버원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넘버원인데 지금 어정부 지자체라고 아예 짓질 말든지 제대로 많이 길었는데
네, 발표 감사합니다. 사실 그 오춘섭 지사장님 머릿속에 담긴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너무 적게 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예,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그 전북과 연대도시의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으로 전북연구원의 장세길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3시 반까지밖에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3주 전에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직업병에 의해서 지금 왼팔을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PT를 만들었다. 대단하다. 힘들어서 AI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목적이 이 토론회의 목적은 내가 뭘 이야기할까 할 때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개최를 우리가 확정을 안 했고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전주 올림픽의 문화로 그 개최 도시 간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하고 전략을 짤 거냐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내세워서 문화올림픽 무엇을 내세울 거냐가 첫 번째 우리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개최를 했을 때 그러면 2036년까지 우리가 연대 도시끼리 문화올림픽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올림픽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 있는 것을 간단히 저도 이제 이것저것 뒤져 찾아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문화올림픽이 실제로 있었어요. 1912년부터 1948년까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아마추어하고 프로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화올림픽이라는 개념은 올림픽 붐업을 위한 문화 페스티벌 개념으로 갔다가 이제 1992년 바르셀로나부터 그렇게 문화올림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즉, 올림픽 기간에 문화를 융합한, 올림픽 자체에 문화가 하나의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융합형 올림픽을 가는 걸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처음에 국가 브랜드 홍보용, 저건 이제 유형 A라고 했는데요. 서울올림픽이죠. 그러니까 국가를 홍보하는,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를 홍보하는 용도로 이제 문화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문화 외교, 글로벌 각인, 문화예술 축전, 전통적인 걸 보여주는 것 등이 있고요. 유형 B는 이게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대표적이라고 그러는데 올림픽으로 도시를 재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르셀로나가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에 세계 관광객들이 오면서 그 도시에 있는 저런 문화유산들이 더 각광받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가 런던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형 올림픽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전 국가적 축제, 이게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 올림픽 기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 대중문화 수용, 시민 참여 이벤트 이런 게 대표적으로 유형 C로 한번 분류해봤고요. 유형 D는 도쿄올림픽인데 이때는 기술융합형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다양한 기술들을 올림픽과 예술과 문화가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파리는 이 네 가지 유형, 특히 이제 세 가지 B, C, D 유형을 통합형으로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그 올림픽을 개최하거나 디지털 및 미래 기술을 융합하거나 그다음에 다양한 예술가들, 주민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열린 축제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유형이 짬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올림픽 유치 전략도 이 네 가지 유형을 좀 복합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강조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내세울 게 뭔가, 전주가 내세울 게 뭐냐, 아까 뭐 현대적인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인구도 적고 우리가 내세울 게 문화이지 않을까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최근에 IOC 어젠다를 보면 전주가 가지는 강점하고 좀 결합되는 것 같다. 또 세 번째는 다른 유치 도시와의 차별적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화올림픽을 내세운다라는 측면에서 문화올림픽의 강조율을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추진 방향으로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A형, B형, C형, D형을 통합 형태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어느 한 유형의 특징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파리처럼 저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치 전략 사업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저희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강조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칠레 이런 데가 지금 개최 후보 도시들인데 이 도시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내세울 게 뭔가? 첫 번째로 볼 거는 IOC 어젠다 2020+5. 여기에는 다양성, 지속 가능성, 혁신 유연성,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K-팝하고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종교 갈등과 전쟁,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그래서 우리가 유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강력한 경쟁국인 인도가 파키스탄과 최근에 전쟁을 했었죠. 그래서 냉전 시대의 반쪽 올림픽이었던 모스크바 LA 올림픽의 문제를 극복했던 서울 올림픽, 평화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혐오와 극단의 시대,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은 혐오 시대에 극우 파시즘의 부활과 계급 갈등의 시대라는 것, 기후위기, 인류 생존의 문제, 이런 복합적인 세계적 위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저는 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문화 다양성을 통한 공존과 평화, 그리고 코번트리 신입위원장이 강조한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성, 저 키워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우는 거는 평화, 환경, 치유, 이런 키워드를 내세워서 전주가 갖는 문화 다양성의 특징을 통대로 새로운 올림픽의 문화올림픽의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제가 이제 문화 다양성, 평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문화올림픽 했을 때 K컬처 얘기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도시, 비빔밥, 한옥, 한복. 근데 알고 보면 저희 지역보다 저 나라들이 더 전통적입니다. 인도는 사실은 전통성으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전통적이고요. 카타르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집트.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한 K컬처를 내세워서는 결코 다른 국가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세계적으로 경쟁을 갖고 가서는 경쟁이 아니라 모든 도시는 다 전통문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세우는 첫 번째, 다른 국가와 차별을 두는 한국만의 문화 첫 번째는 K-팝이라는 겁니다. IOC가 원하는 미래 세대,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올림픽을 위해서 그 대표적으로 K-팝이 필요하다. 그럼 K-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문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이제 유치전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이득인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란에 의해서 중동 지역이 좀 전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도 있었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평화, 갈등이 없는 안전한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다양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종교인들께 손잡고 축제를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이런 특징을 오히려 강조할 경우에 안전한 올림픽, 평화 올림픽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공존하는 문화 다양성 사회, 핸드폰을 놓고 다녀도 없어지지 않는 도시, 국뽕이 차오르는 저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여자 혼자 밤길을 걸어도 안전한 나라.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가 오히려 현 시국에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생명문화입니다. 이건 친환경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전북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경제 도시의 키워드하고도 맞먹고 전주가 갖고 있던 어떤 생태자원의 문제 등등등 그다음에 음식과 관련 여러 가지 걸 결합해서 생명문화를 치유 등등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올림픽으로 모든 세월을 아우르는 젊어진 올림픽, 가장 안전한 올림픽 여행, 미래형 올림픽, 역대 최고의 친환경 올림픽 이런 키워드들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는 가장 한국적이고 전통문화의 중심이다. 안 먹힌다는 거죠. 오히려 안전한 도시, 젊은 올림픽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대구, 서울, 대전, 광주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급들을 다 모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도시와 연계 전략인데요. 연대도시 그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저는 공통의 주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공통의 주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다양성을 통한 안정과 평화, 세계 모두가 함께 즐기는 K-팝을 연계한 젊어진
올림픽 이런 것은 공통의 주제일 것 같고 공통의 목표 환대받는 올림픽 인류의 다양한 문화가 각을 세우거나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소수의 문화일지언정 한국에 오면 환대받을 수 있다라는 올림픽 그다음에 몸과 마음이 즐거운 육체와 정신이 즐거워진 어떤 젊어진 올림픽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네트워크 사업과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네트워크 사업으로 문화 다양성 관련 사업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예시로 든 게 서울, 광주, 대구, 전주, 대전인데 각각의 이미 그냥 대표적인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활용을 하고 각 지역이 한 대륙들을 좀 담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아프리카 축제도 있고요. 그 세계 도시 문화 축제인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을 아프리카 중동의 관문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런 기존의 축제들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향후 2036년까지 계속해서 확대하는 즉 글로벌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있겠고요. 광주는 비엔날레가 있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 연대라는 의미로 비엔날레를 좀 더 아시아를 강조하는 축제로 활용하자. 대구는 아시다시피 뮤지컬 오페라의 도시입니다. 즉 유럽의 가교 역할로서 대구가 하고 있는 오페라 축제를 좀 더 규모를 키워서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유럽과 활성화하는 방향. 대전은 꿀잼 도시, 그래서 열정의 중남미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번 만들어 가보자. 전주는 어쨌든 전주는 대표적이니까 모든 세계 각국과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미식커브 이런 식으로 좀 한번 주제를 잡아서 대륙간 역할 분담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왼쪽에 그 서울에서 하고 있는 도시 서울 저게 안 보인다 작아서 무슨 아무튼 도시문화 페스티벌이고요. 그 옆에가 아프리카 축제고 이런 축제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를 좀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동사업으로는 결국 K-팝을 우리가 지역에서도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K-팝이 이게 어떤 막 BTS나 이런 공연들만 하는 게 아니라 K-팝의 요소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예술과 접목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 K-팝하고 융합해서 오페라 K-팝 협업이랄지 뭐 하이테크 한복 패션쇼 서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아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K-팝하고 연결시키는 방법들. 단순 K-팝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의 예술을 연계하는 거를 구상해서 공동으로 뭔가 역할 분담을 토대로 추진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K-소울 및 글로벌 평화인데요. 인류의 치유와 연대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역에 가졌던 지금은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하지 않고 있는 종교문화축제, 세계 종교문화축제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될 게 저는 2027년 세계 청년대회라고 봅니다. 2017년 교황이 오시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어떤 다양한 종교들이 한국에서는 화합하고 뭔가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구나. 그리고 그 대표 지역이 전주임을 내세우고 더군다나 거기에 어떤 정신적 치유 등등 생명문화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현재 세계적인 위기를 대응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제가 이제 오늘 두 가지 올림픽을 개최하는 문화적 전략으로서 문화 다양성, 안전, 평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강조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오늘 참석한 다른 도시들과 연대 도시끼리 그 네트워크 사업이나 공동 사업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서 협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라도산 박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지사장님이 시간을 많이 쓰셔가지고 토론자들 시간이 없을 것 같았는데 우리 장세일 박사님이 역시 효율적으로 발제해 주셔서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단장님 이거 언제 본격적인 경쟁이 들어가죠? 본격적인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옛날같이 해서 투표 방식이 아니라 계속
저희가 2036 올림픽 이렇게 쓰지만 IOC에서는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도시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 중에서 준비된 도시 가지고 뭐 2036년 해놓고 그때 좀 준비 못했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좋아지면 너희는 2040년 이런 그런 식으로 식으로 이제 하군요. 예. 하여튼 이제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된다는 느낌이 좀 받았고, 우리 지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유치 전략들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사를 적절히 활용하고 뭐 컨텐츠 제작하고 또 OTT 협업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은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쪽에 아마 얘기가 집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특히나 이게 장 박사님이 지역간 연대라는 걸 굉장히 좀 중시하셔서 뭐 저는 서울로 부른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는 뭐 퇴임을 한 상태라 서울에 영향력이 없어서 그렇긴 할 것 같고, 지금 대구, 대전, 광주, 그다음에 강원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전국구.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렀고 이제 그 이왕수 감독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선생님들한테 박사님들, 감독님들한테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 끌으시면 뒷분들이 되게 손해 보시니까 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고, 시간이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두 발제분들의 마지막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 마지막에 단장님 얘기 듣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플로에 제가 기회가 되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순서상 우리 오동욱 박사님, 아마 이게 멀리 있는 순서대로 된 것 같아요.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전국구 이렇게 되니까 일단 오동욱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지역문화연구원 오동욱입니다. 토론 제일 문제에서 조금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보통 뒤에 하면 쫓기는데 시작부터 쫓기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사투리가 있어서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팀장님께서 왜 이걸 이제 유치를 해야 되는지의 논리와 또 연대 전략과 우리 대구가 하면 어떤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해서 조금은 우리 쪽도 아는 쪽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장세길 박사님이 해주신 부분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작적 정의를 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의 출발이고 차별화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장세길 박사님이 발제에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현재 IOC가 메가시티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IOC에 부합하는 분산형, 지속 가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IOC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임팩트 있게 다가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쭉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렇더라도 누가 더 큰 도시인가 막 이런 거 부분보다 전주가 가장 한국성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는 도시다라는 쪽에 분명히 그걸 잡고 어떻게 더 새로운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성이 가장 강한 도시 전주 때문에 가장 이 한국적인 올림픽 서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연대 도시다 이러한 부분도 다른 데도 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 도시에서 한국성을 가지고 있지만 연대하는 도시가 어떻게 기능과 장르별로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어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집중하고 집중해야지만 될 수 있다. 그래서 K컬처라는 부분이 전주올림픽의 옵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부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필승 카드여야 된다. 그 정도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요, K-팝이라는 단어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K컬처를 대표하는 것인데 잘못 쓰면 K-팝 행사 올림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K-팝은 분명히 임팩트가 강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그 안에 K컬처라는 부분을 녹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 집중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대구 입장에서는 전주가 우리 대구시와 같이 하면은 어떠한 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저는 우리 대구 입장에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전주라는 한국성이 강한 도시와 하면은 엄청난 통합적, 복합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대구시가 가졌던, 나름의 이제 광역시가 가졌던 부분을 전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그게 공연예술이건
패션 예술이건 약간의 전주가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또 대구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면서 20여 년 전에 오페라 축제와 뮤지컬 축제를 20여 년 이상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에 가가지고 국제 교류하자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답이 I don't know 대구예요. 대구를 모르는데 어떻게 국제 교류를 합니까? 답이었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하고 나서는 지금 로시니 페스티벌, 오페라 페스티벌이나 리버풀의 뮤지컬 하는 그 비틀즈 그쪽에서 문화부시장이 직접 옵니다. 같이 교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와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그런 시간적 연속성 측면에서 대구가 연대 효과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일 도시에서 나오는 것보다 같이 하면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어떤 문화를 통해서 관광까지 연결시킬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대륙과 관계된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창의도시 오페라 축제, 뮤지컬 축제가 20년이 되었는데 20년 이상 하면서 그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제적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탈리아의 볼로냐나 스페인의 세비야냐 리버풀이나 이런 도시가 우정축제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국제교류에서 우정축제화 바로 모를 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뭔가 브랜드가 있고 그 대륙에서도 좀 임팩트가 있는 도시와 그 우리 유네스코가 또 반드시 어느 한 장르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는 당연히 미식에서 뛰어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간다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임팩트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정 이후에 10년 연대 프로젝트를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대 도시형 문화 올림피아드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장세일 박사님하고 의견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구 같으면 유네스코 국제도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연대를 같이 이끌어가는 쪽에서 공연 쪽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분 또 전주와 서울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하나의 연대도시와 전주와 같이 문화연대위원회를 초기에 잘 구성해서 그걸 계속 이어주는 상설 거버넌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공동 브랜드를 만드는데 통합 브랜드도 만들고 브랜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 같으면 K 컬처 올림피아드 전주 뭐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부분이 되고 뭐 대구 같으면 K 뮤직 시어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은 글로벌 게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연대 도시 간 문화 여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관광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단박에 있다 그렇게는 제가 이때까지 연구 경험상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화 여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올림픽 문화 루트를 만들어 가자. 그 부분을 10년간의 사업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따로 뭐 제가 말씀은 또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상원 박사님 그대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네, 알람 키고요. 5분이라고 하시죠. 네, 대전 연구원에서 문화정책하고 이제 지역학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원입니다. 장세길 박사님 발표문에 대해서만 3가지 측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작은 겁니다. 대전 연대 대전 얘기하셨길래 영시축제 대전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꿀잼 도시라는 건 대전시의 희망이고 모두가 노잼 도시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도대체 대전에 어떤 열정이 숨어 있는지 저도 지금 굉장히 듣고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는데 네 어쨌든 대전의 도시 정체성을 굳이 따지자면 지역 정체성이 이제 과학 도시로서 지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과학 축제라든가 또 베를린의 사이언스 위키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랑 접목시킬 수 있겠고 또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대전의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건 대전이야말로 다양성과 포용성의 도시라라고 지역색이 좀 였고 여러 가지 예전에 이제 골룡골 학살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그래서 치유의 차원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전 세계에서 대륙도 그런 도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2가지 측면은 방금 전에 오동욱 박사님 얘기하신 부분과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K-팝으로 하나 이게 너무 환원되지 않는가라는 그러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컬처라는 것은 아까 이제 K-컬처를 발표문에서 방세길 박사님 발표문에서 전통문화 쪽으로 많이 중심을 이제 둬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K-컬처가 지금 주는 의미는 전통문화적 측면보다도 여러 가지 굉장히 폭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 혁명 뭐 이런 부분에도까지도 K-컬처가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하신 발점을 담아 있는 참여 와 이런 뭐 환대라고 굉장히 좋은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K-컬처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K-팝보다 이제 K-컬처로 가면 더 풍부한 함의를 갖지 않을까, 무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 매우 이제 공감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치유라는 표현이 가장 와닿았는데, 이 치유라는 것을 문화적 치유라고 좀 더 강렬하게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문화적 치유의 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문화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전 세계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세대 간, 또 이제 집단 간, 뭐 젠더 갈등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이제 문화적 다양성과 그다음 문화적 포용성에 기반한 그런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치유는 이제 문화에서 나온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문화적 치유의 힘으로 가면 어떨까 하면서 연대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대 얘기만 나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연대의 3모델을, 그러니까 연대의 3모델 아니고 협력의 3모델이라고 협력의 3모델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협력이라는 것을 할 때 협력의 3모델은 그 정도와 성격에 따라서 협업과 연계와 연대라는 세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간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 간의 협력 모델, 또 전 세계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하실 때 협업과 연계와 연대라는 보다 더 정교화된 형태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시면서 올림픽을 준비하시면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결국 가치적 측면에서도 연대라는 차원이 참 좋긴 한데, 연대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공존, 뭐 공생, 상생,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딱딱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김광석 박사님은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돼요.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개인적인 사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세길 박사님한테 좀 섭섭한 게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세길 박사님 부르면 저는 가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전화를 드리면 안 오시더라고요. 항상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대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이제 서울에서도 온다 하니까 그럼 좀, 사실 오늘 저는 이제 올해 연구 착수 보고가 있는 날인데 그걸 이제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대의 기쁨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와서도 이제 라도산 박사님 퇴임하신 걸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리에서 뵙긴 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는 거는 또 다른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연대를 내세운 건 좋은데, 이게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리고 이게 연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올림픽이 뭐가 나아지고 우리나라가 뭐가 나아지고 IOC가 뭐가 나아질까, 이거를 실증할 수 있는 모델로 끌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IOC랑 뭐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뭐 제 핵심은 전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래서 관광의 핵심 자원이라고 하는 바다가 없는데 내륙 도시에서 1,000만 명 오는 한옥마을을 만들었다.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례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수도권,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공공연하게 알고는 있지만 잘 얘기 안 하는 이제 호남 내에서도 사실은 이제 전북은 조금 소외받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전주에서 균형 발전이라는 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연대를 내세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가져가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뭐 유치 논리로서 광주가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광주시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것이 연대의 가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 ACC에는 수장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 걸 가져와서 우리 수장고를 해놓는 게 아니고 교류로 계속해서 가져오면 우리 것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실적들을 가지고 좀 전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꼭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ACC도 노력은 하는데 지금 사실 잘 안 됩니다. 이게 조직이 좀 몇 년 자리 잡은 지 몇 년 안 돼서 문화 플랫폼으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주가 한옥마을이 유명하니 K 고건축을 가지고 좀 더 ACC로 들어오려면 아시아의 고건축해서 비교하고 한옥의 더 이제 좀 장점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학예사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해서 ACC에서 전시도 하고 또 전주로 가고 이런 것들도 또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조금 몇 글자 적어놨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상징하는 전주의 의미를 좀 잘 담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유니버시아드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했고 2019년도 세계 소형 선수권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우리 지역 내에서는 잘 됐다라고는 평가하지만 사실 그 전에 실패한 사례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제 대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주차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고 도로가 전용 도로를 따로 만들어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급히 하려니까 안 돼가지고 막 학교 주차장도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회 직전에 학교 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부적합하다라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적도 있었고 자원봉사들도 이게 몇 명이 필요하다는 건 계산이 되는데 인원 동원도 되는데 사실 인원 동원은 되는데 통역 그다음 뭐 이렇게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만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좀 더 노하우도 생기고 성공하는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새만금 오늘 좀 불편한 얘기도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투어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그 2015년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이제 여러 가지 전남과 전북 투어 프로그램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광주가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 하나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돌아다녀도 기념품을 안 사는 거예요. 광주에서 다 무료로 버스 해주고 했는데 이 해설사분들이 막 뒷골을 잡고 오는 거예요. 오늘 전주 갔는데 거기서 다 사더라. 이유가 전주 한옥마을에 500원짜리 엽서 그다음에 배지, 1,000원짜리 마그넷 이런 게 있어서 그 가격대에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전에는 광주가 관광 기념품 하면 10만 원, 20만 원짜리 좀 공예, 수공예로 해서 한 걸 했는데 그다음부터 다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5,000원짜리 마그넷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오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나온 것들 그냥 잠깐만 한번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세 분 박사님들이 얘기한 건 K-팝 갖고는 그걸 전면에 내세운 것보다는 한국적인 서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상원 박사님은 치유 이런 관점을 좀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김광욱 박사님은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좀 내세워서 가는 게 전략적으로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연대에 관한 말씀인데, 우동욱 박사님은 문화연대위원회 이런 거 같은 거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로드맵을 가지고 좀 가보자라는 좀 장기적 플랜에서 지역문화 육성이라는 측면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한상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협력의 3모델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연대에서 그 용어보다 다른 뭐 어떤 공존, 상생 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김광욱 박사님은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대 이런 것들로 좀 가보자 해서 아마 이 연대 관점에서의 어떤 우리 조작적 정의를 어떻게 내려갈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입장들은 약간씩은 다른 것 같긴 해요. 느낌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승진 어셈블 리퍼블릭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짧게 얘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얘기를 못하는 스타일인데 5분 안에 준비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키워드에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K-팝, 그리고 문화 다양성, 그리고 연대도시 이 세 가지 키워드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K-팝이라든지 K 콘텐츠가 어쨌든 뜨고 있으니까 이걸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걸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떠들게 할 거냐라는 전략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어쨌든 K-팝 하면은 대한민국의 콘텐츠 프로그램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디션에 한국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아티스트라든지 크리에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전주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전주의 무형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이수를 한다는 간단한 프로그램 통해서 그리고 그 콘텐츠를 활용한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 일종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OTT 플랫폼 이런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크리에이터들이 각 나라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조금 다른 케이스이긴 하지만 파리 에펠탑에 가면 파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말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친구가 일종의 그 파리라는 거점에서 한국의 어떤 정서라든지 에너지를 퍼뜨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세길 박사님께서 굉장히 좋은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갖고 있는 저력이라든지 에너지들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한국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살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문화 다양성 사회인가라고 반문해 보면 깝깝합니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굉장히 어쨌든 곁을 안 내주고, 이런 부분들. 근데 예를 들면 전북같이 지역 소멸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북이 기회 땅이라는 부분으로 인지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끊임없이 인적 자원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문화 다양성 기반의 세계 시민성의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 도시다, 지역이다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세계 시민 감수성이란 뭐냐? 같은 문화 다양성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인종이라든지 종교 장애, 취향 이런 것들이 그냥 행사 때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감각으로 좀 한대하는 능력으로 그래서 살면서 체득되고 경험으로 축적된 그 태도로서 감각으로서 나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시민 감수성이 작동하는 지역과 도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아까 연대도시에서 대륙별 앵커 전략 장세길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그 연대도시로 들어오는 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문화나 어떤 교류의 힘이 어떻게 전북으로 전주로 집결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전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평창올림픽 때 문화올림픽의 경험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원주문화재단의 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업들을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평창이나 어떤 문화올림픽의 어떤 힘으로 기결되는 게 아니라 각 연대도시들은 우리 지역에 그래서 얼마 뚫 건데, 얼마 떨어지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들 한번 이렇게 돌리면 되겠네 정도. 그래서 기능에 대한 분담 정도? 그 이상이지. 그래서 흔히 말해서 이걸 어떤 연대 측면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연결된 정도. 그게 이제 우리 행정을 넘어서 순환버스 돌리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뛰어넘는 일종의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국가 간의 행정 간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그리고 가장 작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소통되고 흐름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연대 도시를 통해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세계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고 서울, 부산 인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전북과 전주와 먼저 접속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서울이 수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할 때 수도보다 더 먼저 찾게 되는 도시들이 꽤 있거든요. 일본도 예를 들면 교토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하여간 지금 생각이 나질 않는데 그런 측면으로 서울보다 전주가 먼저 기억되게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자기 개인적인 부분들, 취향적인 부분들 이걸로 연결되는 많은 요소들이 전북에 있고 전주에 있다라는 그런 작동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딱 5분 돼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영수 감독님이 길게 쓰셨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문화기획자이기보다는 저는 순수 예술가입니다. 현재 이제 전주 국가유산야행 총감독을 맡고 있고요. 공연 연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게 썼는데 따로 제가 이제 5분짜리 안에 이제 문안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2036년 올림픽 앞으로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기가 되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모두 예측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인 문화 역시도 지금과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10년 후에 그 시기에 맞는 문화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보면은 좀 보다 성공적인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 올림픽에 관해서 이제 여러 사례를 좀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국가에서 이제 이루어진 문화 올림픽 진행 방식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좀 비슷하더라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국가 간에 그 주력하고 있는 장점들은 분명히 이제 부각되고는 있는데, 하지만 이제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모든 문화예술 관련 또 즉 뭐 자랑할 만한 것들만 쏟아져내서 그냥 프로그램들이 나열돼서 진행되는 방식이더라. 그래서 이 방법에서 좀 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부터 이제 축제 관련돼서 다 동원돼서 이제 문화 올림픽에 결합이 될 텐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전국적인 축제가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중구난방하게 아무 정체성 없이 흘러가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유산 야행이에요. 현재 이 야행 같은 경우 47개 지자체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한 지역 간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축제의 중요성은 기존에 이제 먹고 놀고 뭐 음악 듣고 케이팝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그리고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 배합되어져 있는 그 지역만의 축제가 47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참고를 해서 문화올림픽의 일부분으로 뭔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좋은 축제 사례, 아까 이제 강승진 그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티즘 프로그램 이런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전국적에서 감탄받았던 축제 중에 하나가 그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입니다. 이 축제를 제가 갔을 때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춤꾼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그 춤꾼들이 춤을 가지고 올 때 무엇을 그 집합적으로 갖고 오냐, K-팝, K-푸드, K-드라마까지 엮어서 5분짜리 작품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한 3만 명, 2만 명이 되는 관중 속에서 5분짜리 컨텐츠를 자기들이 연구한 5분짜리 컨텐츠를 보여주는데 이게 곧 한국이더라. 이 안에 저는 감탄사가 어떻게 나냐, 나 5분 동안 한국의 문화 안에 살다 왔다. 그래서 요런 종류의 축제들, 그러니까 즉 저희가 깔아놓고 즐겨라가 아니고 어딘가에서 이 컨텐츠들, 한국적인 컨텐츠들을 만들어 와서, 그러니까 스포츠 이외의 것들이죠. 만들어 와서 한국에서 뭔가의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더 나아가서 올림픽의 주인이 바뀌는 전이 되는 시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축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전북에 있는, 전주에 있는 예술가들을 대표해서 사실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전북에 있는 문화 기획자들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유치기획단 주최로 해서요. 사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전북을 더 알리고 국가를 알리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없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야, 그럼 우리 게임을 한번 개발을 해보면 어떻겠냐.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위를 하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또는 4위하고는 로블록스, 또 9위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엄청난 유저가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빗대어서 또는 아까 이제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한 OTT 기업과 결합을 해서 방송을 만들던 이런 형식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만의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미 기존의 글로벌한 기업들과 결합을 해서 우리만의 또 다른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들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게임 속에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저희 아이들도 이 게임을 하루 종일 하고 뭐 그렇게 노는데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상의 전주, 가상의 대한민국을 게임 건설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대구도 만들 수 있고 전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그 안에서 놀이적인 부분들의 게임을 또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연대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지금 해주셨었는데 지금 우리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다 엮어낼 수 있는 뭐 하나의 결정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관광적인 요소도 컨텐츠로 또는 놀이 형식으로 넣을 수 있고요. 또 이 가상의 현실에서 탐험을 하고 놀이를 하면서 한국으로 직접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힘까지 결합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그 올림픽 전이어야 하죠. 몇 년 전부터 건설을 해서 올림픽 때 터트리고 올림픽이 끝난 이후까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기본 사례가 돼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다르게 이 게임들이 출시될 수 있는 뭐 경제적 파괴 효과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를 그때 논의했던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법들을 써서 포인트를 획득을 해서 여기서 딴 포인트 획득한 부분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런 게임이 하나 나와 준다면은 상당히 좀 이색적이고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게임을 가지고 문화올림픽을 활용했던 사례는 없더라고요. 도쿄에서는 게임 음악을 활용을 했는데 아직 게임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선두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길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자연 경관 또는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전주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음식 넘어서 그 전에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대자연들, 평야, 흙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새만금이 실패를 했던 사례가 저는 너무 더워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올림픽 여름에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전라북도에 굉장히 많은 좋은 계곡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연 그대로를 활용을 하면서 문화와 연결을 시켜주면은 관광적인 효과까지 파급까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오버됐는데요. 일단 강승진 대표님이 얘기한 그 세 가지 질문들은 어쨌거나 전주에서는 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K-팝 누구 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다양성, 우리가 진짜 다양성의 사회냐. 연대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왕수 감독님은 그 연대의 방식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나열 방식은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말씀해 주면서 지역 역사와 인류의 정신을 어떻게 융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하셨고 두 축제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또 한편에서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나 이런 게임 속에다가 전주올림픽을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접속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지사장님 먼저 잠깐 그럴까요? 그럼 장 박사님 잠깐 얘기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 좀 말씀해 주신 걸 할게요. 저도 뭐 방금 제안해서 특별한 코멘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사실은 주체 전략에서 문화는 우리가 내세웠던 키워드이지만 사실 그랬잖아요. 서울을 이겨먹기 위한 키워드였어요. 한국 올림픽이니까 가장 한국적인 특성보단 말이지 연대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게 키워드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고 저희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할 때 여기까지 논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던 부분들까지 다 언급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올림픽 지금 추진 상황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국내 후보 도시로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개최 계획서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법정 용역인 사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문체부에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절차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국내 후보 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국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문체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기재부 심의를 받고 그게 거의 한 1년의 과정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광주에서는 어디보다 또 국제대회를 많이 하셔서 그 어려움을 또 아실 것 같고요. 그 절차가 이제 저희 국내적인 절차고요. IOC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IOC 위원장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 IOC 위원들이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IOC 위원들이 투표 방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설팅 방식으로 하니까 IOC 위원들이 본인들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부분에 불만을 제기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아마 6월 달에는 개괄적인 확정된 안이 나오고 올해 말에는 세부적인 확정된 안까지 나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대하건대 국내 절차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IOC도 선정 방식이 확정이 되면서 내년도에는 전환 단계에 넣어서 한 서너 개 국가 후보군으로 좁혀지고 경쟁을 시켜서 선정하는 절차가 내년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올림픽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 연대의 방향은 무엇일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국제적으로 우리 전주와 우리 각 지역을 브랜드화해서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장 독창적인 것은 다른 데서는 다들 서울 위주였습니다. 캐피탈, 런던, 파리 위주였으면 우리는 서울의 레가시를 살리고 각 지역의 독창성을 같이 하면서 경기장도 같이 쉐어하고 하면서 연대하는 올림픽으로 가는 거 이게 가장 특징적인데 그것이 문화와 같이 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각이 워낙 큰 주제들이어서 이 각각 그 주제를 분리해서도 다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와 또 아까 말씀드린 전략의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열심히 하시라고. 지금 38분인데 저문이 아직 안 열린 건 40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 같긴 해요. 혹시 마지막에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이든 간에 발언하고 싶은 분 있으면 발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실까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주에 떨어졌어요. 전북에. 서울이. 그 떨어진 자를 이렇게 불러서 상처도 치유 안 해주시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중동을 맡으라 하니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테헤란루가 있습니다. 테헤란루에서 평화 올림픽을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서울연구에 있으면 그걸 해볼 텐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렇게 쫓기듯한 행사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전주에서 아까 오동욱 박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 전체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이게 연대라는 게 이루어질 거고 그게 이제 현 정부가 취지하는 5국 3특이라는 어떤 지방화 전략과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어떻게 끌고 나갈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더 그려나가시고 일회적 행사가 아니라 이걸 좀 더 전주에서 하든 아니면 서울에서 하든 이런 것들이 좀 더 반복되고 또 지방 순회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사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멀리서 다들 오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 세미나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더 좋은 양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